산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은에선 산불이 강풍을 만나며 한때 긴장을 키웠습니다. 벚꽃 나들이객들이 떠난 자리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LNG 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음성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충북에서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곳곳에서 예고됩니다. 물갈이론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며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은에선 산불이 뜻밖의 강풍을 만나며 긴장을 키웠는데요. 헬기 7대와 1,000명 가까운 인력이 출동해 다행히 확산을 막았는데 밭두렁을 태우다 난 일이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산 정상에서 피어오른 거대한 연기가 주변 마을 전체를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바짝 마른 낙엽층은 불쏘시개가 되어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TV 생중계로 강원 산불의 악몽을 지켜본 주민들은 간절히 두 손을 모읍니다. 연기가 저쪽 편에서 이쪽으로 막 올라왔죠. 올라오다가 이제 불꽃이 막 붙은 거예요. 정오쯤 시작된 불길은 최대 초속 10.4m의 강풍을 만나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는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와 인력 850명을 긴급 투입해 임야 0.8헥타를 태운 뒤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서 불이 진행하는 바람에 진화의 애로가 많았습니다. 일치단결해가지고 그동안에 연습한 걸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음성군 원남면의 야산에도 불이 나 0.1헥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되는 등 곳곳에 화재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현재 충북은 지난 2일부터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LNG 발전은 화력발전과 비교하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왔죠. 그런데 음성 LNG 발전소를 추진하는 기업의 내부 보고서에서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다는 사실이 명시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연간 30억 원의 세수 확보와 생산 고용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되는 음성 LNG 복합발전소. 하지만 냉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수차례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주체인 한국동서발전의 한 내부 보고서가 유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에는 발전기를 켜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 미세먼지와 암을 유발하는 미연탄화수소는 7,000ppm까지 치솟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LNG 발전소는 단가가 석탄과 원전보다 많게는 17배 넘게 높아 24시간 가동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운영되는데 발전소를 껐다 켜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크게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은 가동 초기에만 배출될 뿐 안정화되면 극히 낮아져 관련 법령에서도 따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소는 고효율 시설로 24시간 가동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계속 돌리고 있고 최근의 발전도 그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은 게 생산 발전량이 줄면은 LNG를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은 무해하다고 강조하던 기존 설명과 다르다며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이 없다고 유해성 물질이 전혀 안 나온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동서발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음성군은 해명을 들어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기상부처, 또 환경부나 한자부 쪽 입장도 좀 봐야 되고요. 또 동서발전 입장도 들어보고 다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야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허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도 마친 발전소. 거센 주민 반발 속에 위해성 논란까지 겹치며 순탄치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전에서 홍역이 확산되자 충청북도가 14개 도내 보건소와 긴급 대책 영상회의를 열어 홍역 감시와 예방 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홍역 환자의 내원으로 인한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18곳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시작으로 8명이 홍역에 감염됐으나 충북에는 아직 홍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나 하이닉스 등에서 도입 중인 좌석 공유 사무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 변화를 통한 업무 혁신을 꾀하기 위함인데요.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주시가 시범 도입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허지희 기자입니다. 탁 트인 청주시청 본관 3층 공간. 일렬로 앉은 직원들 소속은 도시재생기획단부터 3개 부서로 다 제각각입니다. 청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공유좌석 사무실, 빛의 나옴입니다. 공간의 비움과 채움으로 나누는 업무 혁신을 위해 3개 부서의 물리적 벽을 허물어 한 공간으로 통합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70여 명은 출근과 동시에 매일 달리 배정되는 그룹 가운데 좌석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부서의 간부 공무원이 또는 구급 신입이 옆자리에 앉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업무라는 게 저희 시 전체가 협소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는.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과 전에 없던 소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갖춰 근무 환경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일과 이 삶이 워라벨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중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일과 또 놀이터 개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청주시는 이번 공간을 시범 사례로 향후 건립될 신청사의 전면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모든 부서가 이렇게 공유 좌석제를 통해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시험을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칸막이 업무로 폐해가 많은 공공부문에서 공간 혁신이 부문 간 긍정적인 융합과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질지, 또 행정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대전 지하철을 오송을 거쳐 청주 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전 지하철을 정부청사까지 연결하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세종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주시와 협의해 오송을 거쳐 청주 공항까지 대전 지하철을 연장하는 용역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예정대로 철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로부터 철거를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공기를 맞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예정대로 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철거에 앞서 비계와 방진막 설치 등 사전 작업을 하는데 최대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를 활용해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며 충북에서도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 지역구 2곳에서 현역 의원 대결까지 예상되는 등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은 지난 20년 동안 거대 양당이 번갈아 당선된 곳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민주당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의원에게 먼저 도전장을 던지며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키는 청주 청원 역시 현역 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번 주 지역사무소 개소에 맞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도 의원은 이번 주 지역에 내려와 속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7명의 의원들 역시 재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물갈이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거 구도에 태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은 당대로 새 얼굴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대 양당은 지난 선거에서 성적이 부진했던 지역구의 선보일 인물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도의장과
정부 고위 관료, 법조인 등이 거론되는데 다자 구도 형성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신경 써야 해 고민이 깊습니다. 여기에 아직 불투명하긴 하지만 지역구 의원 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캐스팅 보트란 명성에 걸맞는 또 한 번의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옛 연초 제조창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12월 개관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었던 비둘기떼가 좀처럼 떠나질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커다란 독수리연이 미술관 옥상에서 휘날립니다. 낚싯대를 동원해 설치한 맹금류연만 13개. 옛 연초제조창 창문가 자리에 빼곡히 앉아있는 비둘기떼를 쫓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여 미술품이 손상될까, 내진 설계 구조물이 훼손될까 전전긍긍입니다. 배설물들이 관람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우리 내진 설비에 배설물들이 떨어져서 부식을 초래할 수 있게 돼서 개관 전 이사 보낸 비둘기가 700여 마리. 하지만 어디에선가 또다시 비둘기떼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20km 이상 가서 방사를 해야지만은 폐기를 하지 못한다고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현도 오토 캠핑장 주변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 데 방사했습니다. 올 초엔 미술관 안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어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독수리 모형이며 조류 기피제며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는 상황. 수시로 연을 날릴 수 있는 동력기계와 레이저 자동 발사기 등을 도입하고 비둘기가 못 앉도록 경사면을 설치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둘기 퇴치가 주요 임무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내년에는 별도 예산까지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